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신만만 적용기술사 김은숙입니다. 오늘 68강 설계 시공 지금 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품과 단가에 관한 내용 하면서 이제 토양으로 이제 들어간다라고 했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그 적용 어떤 건설 기준 코드, 그죠? 우리 그 KCSC에 들어가면요. 적용 설계 기준에 관한 내용 KDS라고 그랬죠. 그죠? 코리안 뭐 디자인 스탠다드 해서 34로 시작을 합니다. 참 적용은. 그리고 그저 시공 시방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코리안 그 컨스트럭션 스탠다드에서 34 다 적용은요. 34로 돼 있어요. 그래서 34번으로만 먼저 들어가면 다 적용에 관한 내용이니까 34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공통사항 이래가지고도 이렇게 앞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자, 저번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었죠. 하자 담보 계획을 하면서 어떤 건설 기술 진흥법이 있었고, 그다음에 건설 산업 기본법 하면서 하자 담보에 담보 책임 이상 하면서 책임을 지지 않는 어떤 범위 하면서 진흥법과 그다음에 산업 기본법이 다르다라고 했어요. 그때 제가 참 그 이야기는 참 제가 안 했던 것 같아요. 참 책에도 지금 나오진 않았는데 어떤 기간만 제가 설명을 했는데 제가 주체가 누구냐 이런 걸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건설기술진흥법하고 건설산업기본법의 어떤 주체는요 똑같아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데 그럼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담보 책임에 어떤 그 예외해서 이렇게 내용이 좀 다를까 이렇게 우리가 궁금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저번에 법규에 우리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담보에 관한 내용은 아니고요. 건설산업기본법이나 건설기술진흥법은요, 다 주관은요, 어쨌든 건설이 붙었잖아요. 그죠? 건설이 붙었기 때문에 다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내용이 이제 조금 달라지죠. 우리가 건설기술진흥법이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중장기 기본계획 안에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 저기 뭐죠 산림 뭐 진흥법 무슨 그 중장기 뭐 산림 진흥법 이래가지고 뭐 몇 년도 이래가지고 나오고 또 적용도 마찬가지죠. 그죠? 적용 뭐 진흥 계획 이래가지고 기본 계획 이렇게 나오는 것도 다 중장기 계획이죠. 주로 이제 5년 단위로 많이 계획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장기 기본 계획이고요. 각 건설 기술 건설 기술에 관한 그러니까 살림은 살림, 그다음에 뭐 환경은 또 환경도 있겠고, 그다음에 적용 우리가 적용도 기술 지능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건설 기술의 어떤 각 건설 기술의 어떤 종합 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적용 쪽에서 적용공사의 어떻게 건설기술진흥법은 어찌 보면 적용에서는 이런 하자 담보를 2개 이상 복합공사가 되는 것은 하자 담보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우리가 적용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진 거겠죠. 중장기 기본 계획으로 봤을 때. 자, 그리고 이제 건설산업기본법으로 봤을 때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는 건설산업기본법이라는 것은 앞에 우리가 법에도 지금 했던 것처럼 그 앞에 계획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CM 가장 이야기한다면 CM 이야기하면 더 쉽겠죠, 그죠? CM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전부 다 계획, 발주, 뭐 그다음에 조달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또는 일부를 어떤 서비스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다른 어떤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무슨 한계를 기준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 합니다. 그래서 주체는요, 어쨌든 건설교통부에서 전체적으로 주관은 하지만 주관하는 곳과 주체는 다르겠죠. 각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각 파트마다 주관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아시면은 조금 더 어떤 담보 어떤 책임이라든지 이게 진흥법에서 이렇고 그다음에 산업법 기본법에서는 이렇구나. 우리 감리도 마찬가지죠. 그죠? 진흥법에서 다른 게 있고요. 산업기본법에서 따라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면은 좀 이게 이래서 이렇구나 라는 걸 좀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오늘은 우리가 품과 단가에 관한 내용인데요. 표준 품생 우리가
그 시험에도 때로는 그런 게 많이 나오죠. 뭐 직접 경비 뭐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공사비 산정 방법 이래 갖고 나오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뭐 하시고 직접 노무비 뭐 그다음에 간접 노무비 그다음에 직접 재료비 뭐 간접 재료비 뭐 경비 뭐 이윤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시고 그다음에 오늘은 제가 중요한 것만 좀 할 건데요. 우리가 국토계획의 표준품질 자 시험에 나왔더랬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국토계획의 표준의 어떤 품셈을 이야기해라라고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죠. 실제로 실행되는 건 아니에요. 실행되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표준 품셈이라는 것이 건설에서 기본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어찌 보면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고 국토계획 입장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편의상 사용을 하겠다라고 만들어진 거죠. 그죠? 상용화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직무능력표준으로 해서 NCS에서 어떤 기준을 만들었고요. 어떤 주체는요 엔지니어링 협회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공용화 되려면 한참 힘들겠죠? 왜냐하면 일단 돈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그 우리가 늘 알다시피 조경 설계에는 물론 이제 그 이거는 설계라기보다는 계획 쪽에 더 가깝겠죠. 그죠?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 계획이 있고요. 기본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설계가 있죠. 실시 설계. 그죠? 실시 설계가 있는데 물론 이제 기본 계획과 기본 계획 및 설계 이래 가지고 우리가 총괄해서 이렇게 발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느 게 더 무게가 있느냐 따라서 뭐 다르겠지만 실제로 이제 기본 계획에서도 더 무게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기본 계획에 따라서 사실 실시 설계를 하게 되는데 기본 계획 무시하고 또 실시 설계를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죠? 어떨 때는 기본 계획 없이 실시 설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기본 계획을 기본적으로 또 만들죠. 실시 설계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설계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어떤 적정한 품을 적용을 하겠다라는 것의 어떤 내용이고요. 목적이 자 분야는요 국토 어떤 지역 계획, 그다음에 도시 계획, 그다음에 조경 및 그다음에 관광 레저 계획 쪽으로 지금 어떤 한정을 좀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이게 생각보다 도면은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조사해야 될 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품을 그냥 일반적으로 마음대로 뭐 기본 계획 2천만 원, 3천만 원 수의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설시 설계 줄게 이래가지고 좀 암암리에 이렇게 방송할 때 쓰면 안 되는데 암암리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실시 설계는 입찰을 본다든지 이럴 때 아니면은 이거는 기본 계획은 그냥 서비스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죠. 아직 우리나라는 특히 우리가 특히 조경의 어떠한 계획은 그런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뭐 도시계획도 마찬가지죠, 그죠? 굉장히 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 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게 끝까지 우리가 관에서는 그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죠, 인식을. 근데 뭐 그거는 어쩔 수 없겠죠, 그죠? 문화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랬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 이제 이런 것이 제대로 사실 잘 돼야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따로 기본 계획은 기본 계획대로 그죠? 설계나 실시 설계는 실시 설계다. 그래서 그냥 형식적인 경향이 많기 때문에 돈을 이렇게 잘 안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또 관광 레저 그냥 대충 하고 마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계획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각각의 돈을 이렇게 잘라놨어요. 실제로 우리가 기본 계획, 관광 레저 계획은요, 굉장히 우리가 많은 어떤 인력이 투입이 돼야 되고 조사 계획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면요 실시 설계가 진짜 엉망이에요. 근데 그걸 좀 인식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실제. 그래서 이렇게 그런 품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그 엔지니어링 협회에서 나름대로 정했습니다. 자
자, 그리고 조경 특화 계획 표준 품셈이라 가지고 분야가 나와 있죠. 도로 조경이라든지 시가지 광장이라든지 건축 관련의 어떤 공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실제로 어떠한 어려움이 많은 것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꼭 어떤 뭐 도로다 뭐 시가지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 곳에는 실제로 품을 실정산을 하자라는 계획 취지하에 저는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단지 조경이라든지 아파트 설계라든지 이런 것도 좀 아무래도 다르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품 산정 계획은요. 계획의 어떤 면적에 따라서 계획 면적 기준으로 이제 한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것도 별로 바람직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기준은 있어야 되니까 면적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산정을 하는데 우리가 투입되는 어떠한 계획의 인건비, 그죠? 이렇게 직접 인건비를 계산해서 근데 인건비만 달랑 계산돼 있더라고요. 저는 여기 다 안 내놨습니다만은 여러분이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각각의 어떤 계획마다 직접 인건비가 몇 명 투입되고 이제 이 계획을 짤 때 그죠? 뭐 기술자가 몇 명 들어가고 뭐 그다음에 기사는 몇 명 들어가고 무슨 관련 또 내용 관련 기사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떤 설계비가 얼마다라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이제 어떤 인원수의 조정이라든지 기술자의 어떠한 내용 명목들은 뭐 나름대로 계획의 어떤 그걸 만들겠죠. 그 내용의 어떤 이 뭐라고 그러죠 분야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만들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건축이나 이런 걸 비교를 해서 본다면 뭐 어쨌든 기준을 만들어 놓는 거는 좋은데 우리가 그 건축 설계 같은 데 보면 옛날에는 건축 설계 이렇게 주택 단지라든지 아파트 단지가 어떤 예술의 어떤 개념으로 해서 우리가 그 품을 좀 넉넉하게 주고 이러면 굉장히 많은 단가라고 해서 어떤 좋은 어떤 개념으로 갔는데 지금은 진짜 말 그대로 면적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냥 도면이 뺏기는 어떤 경향이 없지 않아 있죠. 그죠? 우리도 지금 뺏기는 도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 계획의 밑에 그 뒤에 들어가는 도면들은 아주 옛날 도면들, 그런 도면들, 그 다음에 시설물 같은 경우는 그냥 업체에서 받은 도면들, 그리고 반대로 업체에서 받은 도면을 그냥 넣기 위해서 레이아웃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조금 불편하죠.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정말 해야 될 계획은 하진 않고 그래서 보면은 돈이 들었다 안 들었다 계획을 제대로 했다 안 됐다라는 게 눈에 보여요. 이게 이제 기술사가 되면 여러분도 눈에 보이게 돼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표준 품셈에 관한 내용이고요. 이제 오늘 토양에 관한 내용을요,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토양은요, 우리가 그 구조물의 가장 기본 요소고요. 식지의 가장 기본 요소죠. 그죠? 토양 없이, 인간도 마찬가지죠. 토양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토양과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겠죠. 토양 없이도 살 수 있으려나 사람은. 근데 물 없이는 살 수는 없겠죠. 공기 없이 살 수 없고, 그죠? 요즘 산소 마스크도 쓰면 되겠네.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토양의 생성 과정부터 나옵니다. 선생님 생성 과정부터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뭐 아주 뭐 역사부터 할 필요는 없고요. 뭐 백악기가 뜨고 중생기가 뜨고까지는 할 필요가 없고 어떻게 생성이 됐는가 정도는 알아야 돼요. 실제로. 그래서 아주 간단한 것만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풍화가 이렇게 이루어져요. 우리가 돌덩어리에서 바람하고 물하고 비하고 이런 것에 의해서 풍화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떤 지금 화강암에서 지금 풍화가 되는 과정이죠. 지역마다 많은 풍화가 이루어진 것은 우리가 일명 말하는 마사토, 그죠? 그런 것은 그 화강암이 풍화되는 거죠. 그래서 잘게 많이 풍화된 곳이 있고 그냥 화강암 자체가 툭툭 나오는 것은 말 그대로 저 밑에 지역 화강석이 나오는 지역 거창이라든지 뭐 온양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냥 화강 통째가 나오는 거죠. 근데 충남 같은 경우는 아주 우리가 말하는 이 마사토 같은 진짜 그 하강토가 나오다 화강풍암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풍화라는 것이 어떤 그 토립자 형상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말하는 거고요. 풍화 요인은 물리적인 요인하고 이렇게 화학적인 요인으로 있는데, 열, 대기 뭐 있고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산화되고 분해되고 용해되고, 그죠? 그 다음에 물에 의해서 이동되고, 그래가지고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생물학적인 요인은 풍화가 되면 아무래도 이게 미생물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더 풍화되고, 그 다음에 또 이 나무 뿌리가 들어가고 또 더 풍화되고, 그래서 점점 입자가 자라지죠. 그죠? 자라져서 그게 이제 우리가 토립자라는 가정으로 변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자, 토양은요, 토양이라는 개념은요, 흙 자체, 토립자 그 자체를 말한다는 거죠. 여기 가깝게 이제 적어보면요, 말 그대로 이렇게 토립자 자체를 우리가 토양으로 말합니다. 이게 토립자가 이루어진 자체, 그죠? 그래서 잘게 부서져 있는 우리가 알갱이들을 말하는데, 이 자체 하나로 탁 떨어져 현미경으로 살펴보면 이 입자와 그 다음에 잘 알다시피 그 다음에 공기하고, 우리는 이걸 보고 이제 기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물 라고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고체, 기체, 액체 또는 상태로 있다 해서 고상, 기상, 액상 이래서 우리가 토양 삼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떤 성질, 어떤 토립,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느냐, 이런 입자가 입경이 어떤 상태, 입경은 굵기를 말하는 거고, 이런 입자들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그게 성질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흙이라는 것은 토립자 그 자체를 말한다는 거, 그죠? 그래서 이 토립자라는 것 자체는 입자와 고체와 그 다음에 공기와 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까지만 오늘 하고요. 여기서 끝내고요. 다음에는 삼상의 기본 성질 합니다. 자, 우리가 풍화 요인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요. 왜냐하면 이걸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만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가 구조물을 하고 그 다음에 식재하는데 화학적인 변화, 우리가 영양분 관계 이런 것이 이게 다 흙하고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나중에 하자할 때, 그 다음에 구조물을 설치할 때 문제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떤 공사에 문제가 생겨서, 그 다음 하자 생길 때 이게 어떻게 하자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유지 관리를 할 것인가는 전부 다 토양하고의 관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장 기본은 몸에 딱 배이도록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토양 삼상의 기본 성질에 관한 내용하고 공학적인 측면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